윤석열, 최재형 두 캠프가 지금 한 명의 잠재적 경쟁자를 두고 각기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물인데요. 화면을 만나볼까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여권의 선두주자인 후보는 가난하든 부자든 모두에게 돈을 똑같이 뿌려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말아먹고도 얼마나 국민이 우스웠으면 이런 짓을 반복합니까? 이번에 우리 경선은 뭔가 정책에 대한 싸움, 비전 싸움, 담론 싸움 이런 게 돼서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으면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이 이분도 대선 출사표 던졌잖아요. 윤희숙 의원에게. 이딴 러브콜을 보냈다. 70년대생이고 여성이고 경제통이고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글쎄요. 그럼 어떻게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누구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5월 달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사퇴한 이후에 초기에 이제 그야말로 회동 정치를 할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윤희숙 의원입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굉장히 호감을 가진 걸로 제가 후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고 정치를 하려면 같이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현을 했었고요. 최재형 원장 입장에서도 뒤늦게 출발했습니다만 윤희숙 의원에게 상당히 많은 관심과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유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당내에 몇 안 되는 정책통입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와 싸웠다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정권 교체의 어떤 상징 자산을 가지고 정치 시작했습니다만 경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증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원이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70년생의 젊은 층을 겨냥한 여성의 실력자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가만히 돼서 양측 다 윤희숙 의원에게 이제 러브콜을 보내는데 저는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 보면 조금 기분은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출사표를 던진 대선 후보인데 그리고 일단 그 9월 달에 가면 일단 8강 안에는 분명히 제가 봐도 들 것으로 보이고 10월 달에 4강에 들지 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4강에 든다고 한다면 그 4명이 돼가지고 또 치열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부터 미리 윤희숙 의원을 서로 모셔가겠다고 하면 윤희숙 의원이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찜찜하지 않을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당내 경선이 끝나면 잔치가 끝난 후에는 다 하나의 원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후보로 공식 선출되면 거기에 후보 경쟁에 같이 나섰던 분들은 다 각자의 자기 역량과 능력을 보태서 대선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희숙 의원도 행복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말씀은 당장 윤희숙 의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거다 이런 그렇죠. 말씀. 윤희숙 의원도 자기의 승부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기 가치를 알아주는 글쎄요 보수 야권의 두 양대 후보의 러브콜 얘기 일부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캠프를 통해서 8월 4일에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설을 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화면부터 볼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정치를 하신 선배님들로부터 배우는 자세로 경선에 임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여기 계신 여러 정치 선배님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데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론조사 하나가 제 옆에 있거든요. 최 교수님, 이제 최 전 원장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온라인 출마 선언도 하고 여러 가지 세를 빨리 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범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윤 전 총장과는 일단 꽤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차이가 있죠. 근데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최 전 원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한 지가 한 달도 거의 안 됐어요. 근데 11.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후보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러니까 더 높은 현재는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만 저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게 단시간에 저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기대감이 그만큼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게 이제 변수는 있다고 봐요. 윤석열 전 총장이 경선 과정에서 어떤
뭐 문제에 직면할지 또 어떤 문제가 불거질지 어떤 의혹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진다고 하면 그 지지율이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최재형 전 원장이 들어와서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나 아니면 유승민 전 의원보다 의미 있는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 표가 두 분한테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지만 현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저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그 표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경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경선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 교수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지지율은 두 사람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오차범위 내 이 의미 있는 이런 지지율들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소 국장님, 어쨌든 최 전 원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후발주자고 아직 지지율이 윤 전 총장을 앞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텐데 육안으로 봐도 뭔가 최 전 원장도 캠프의 조언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좀 조언을 받아서 좀 변화한 모습이 사진만으로도 딱 보이죠. 먼저 안경도 안 썼고 머리도 지금 스타일 자체가 바꿨습니다. 염색도 좀 하셨고 이 넥타이도 지금 뭐 푸른 이런 모습인데 워낙 이제 최재형 전 원장 하면 바른생활 사나이 이런 이제 이미지가 엄숙한 진지한 이런 이미지 이 이른바 범생 이미지가 딱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 정치 속에서 나타났을 때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역동적인 그런 이미지로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아마 주변에서 조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이러저러한 변화를 좀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뭐 최근에 이제 이재명 지사도 머리 염색하듯이 또 홍준표 의원이 빨강색 넥타이를 선호하는 것처럼 자신의 어떤 이 이미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것은 스토리와 함께 어떤 비전 이런 부분과 함께 또 사람이 그 후보를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 전 원장으로서는 뭔가 좀 정치 문법에 맞는 자신의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하나씩 앞으로 선보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예. 최재형 전 원장 이슈까지 오늘 윤 전 총장의 전격적인 입당과 관련된 소식들, 관련된 인물들 얘기까지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